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챕터 8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액티비티 그리고 평형을 우리가 취급하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룰 것인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앞으로 이제 배울 산연기 이제 반응 그리고 창물 형성 반응 그리고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 다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제공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엑셀을 이용하게 됐어요. 이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각각 챕터 뒤에 그때그때 필요한 엑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참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엑셀 사용법, 물론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그 엑셀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를 잘 읽고 이해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참 수업 시간에 그것을 보여드리면 딱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 이제 공부하다가 뭐 엑셀뿐만 아니고요. 그 좀 막히는 게 있으면은 이제 저한테 오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해리스 책이 판넬을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도 이제 이저 동일한 교재를 썼어요. 물론 판은 이제 더 낮은 판이었지만은 그때 이제 어떤 학생이 한 명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은 저한테 수시로 와서 그냥 와서 질문하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풀어줬습니다. 이제 덕분에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문제들을 사실은 대강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풀다가 잘 안 풀리면은 너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이제 그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열심히 공부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 우리말로 하면은 이온 강도죠. 그리고 이제 솔루빌리티 어, 이게 좀 끊어졌네요.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주제긴 한데 다루기가 굉장히 아주 귀찮은 까다롭다기보다는 귀찮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취급을 해야 되니까 한번 보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pH를 한번 다시금 계산해 보자. 그리고 이제 요 섹션 8-4는 우리가 이제 평형을 가지고 되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죠. 평형 상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변수가 여러 개가 있죠. 또 식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은 딱 한 가지니까. 근데 그것을 푸는 것이 간단한 거는 쉽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한번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제 그것이 이번 장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하이드레이티드 아이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물에 녹아서 많은 물질이 해리를 해서 이제 이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온이 단독으로 물속에 이렇게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냐? 물은 다이폴이죠, 여러분. 다이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솔벤트니까 물의 양이 이온의 양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온 주변에 물 분자가 둘러싼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이온을 우리가 하이드레이티드 아이온, 그러니까 수화된 이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온이 움직일 때는요, 그 겉에 이제 수화된 물까지 동시에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온 사이즈가 실제로는 작아도 그 수화된 물까지 포함하면은 그 이펙티브 그 사이즈는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리튬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은 가운데 진하게 된 부분이 실제 리튬 이온의 사이즈가 됩니다.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물 분자가 주변 둘레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 분자가 하나만 이렇게 감싸고 있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번 첫 번째 이렇게 물 분자가 감싸고요. 또 그 바깥쪽에 또 감쌀 수가 있고 또 감쌀 수가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에 관해서는 연구를 이건 아주 고전적인 그런 물리화학입니다. 연구가 예전부터 많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대강만이라도 아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리튬 이온은 작아도요. 요게 이제 작기 때문에 좀, 전하가 있으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좀 물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요. 이 전하가 얼마큼 있느냐 이거는 플러스 1가니까 전하가 하나죠. 이온 하나에. 그리고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일렉트릭 필드는 그 사이즈의 반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리튬 이온 주변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전기장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들은 그렇게 되고요. 또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음이온도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물 분자가 또 둘러싸고 있죠. 그죠? 근데 음이온은 양이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 아마 일반학 시간에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나가 봅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요. 이게 뭐냐? Estimated number of waters of hydration.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요. 요 왼쪽은 이제 분자가 있고요. 또 오른쪽은 tightly bound H2O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리튬 이온 주변에 물 분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둘러싼 분자들은 물 분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죠? 아주 단단하게 리튬 이온과 말하자면은 어떤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제 다 묶여 있는 거죠. 이게 결합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결합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층에 있는 또 물 분자도 있죠. 그거는 이제 타이틀리하게는 아니죠. 루슬리 바운드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리 바운드된 물 분자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게 뭐죠, 이게? 음? 이게 프로페인이죠. 프로페인은 어때요? 밑에는 벤진이고 이것은 뭐죠? 에틸 클로라이드. 그죠? 또 클로로 에테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에틸 다이올 그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요 물질 이제 주변에 물 분자가 굳이 바운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로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여기 산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 이런 것들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죠? 또 여기 보세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니까요. 주로 이제 이온이 되면은 이제 물 분자가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바운드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죠? 봅시다. 뭐 이런 것도요. 저기 메틸아민 이것도 여기 아민기가 굉장히 폴라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것도 어때요, 이거요? 이거는 메틸 설포닉 애시드 이거는 또 산이죠, 산. 이게 이제 해리가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 이변 이 주위에 물 분자가 많이 배열했죠, 그죠?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일단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잠깐 보시면요. 물의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간단해요. 사실은 물은 다이폴이죠. 요게 그러니까 수소, 산소, 수소 요 결합 각도가 있습니다. 이게 180도가 아닙니다. 결합 각도가 104.5도가 되죠. 그죠? 왜냐면은 산소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은 전자 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밀도 때문에 이것이
산소와 수소 사이에 이런 이제 본드가 이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성이라 할지라도 산소 쪽으로 이 전자 밀도가 이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쏠리기 때문에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죠. 그죠? 수소는 델타 플러스고, 이 델타라는 것은 굉장히 작다. 이게 1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 전자 밀도가 이제 수소 두 개에서 산소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수소는 전자 밀도가 이제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가 이쪽으로 가니까.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1가를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는 2 델타 마이너스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 더해야지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차지가 많이 몰려 있다. 그러니까 리튬이 예를 들어 있으면은 리튬 플러스 차지잖아요. 그래서 리튬이 이제 요 산소가 물 분자 중에 이 산소 원자가 리튬 쪽으로 근접을 해서 아주 타이틀리 바운드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반면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산소의 음이온이 접근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음이온은 서로 정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반면에 음이온은 여기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띤 수소에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리까지도 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 구해놨습니다. 산소와 리튬 사이의 거리는 약 200피코미터다. 그죠?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다. 반면에 이 클로라이드 이온과 수소 사이에는 220 피코미터다. 좀 멀어졌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뭐냐? 이 캘리포니엄이라고 굉장히 희귀한 원소인데요. 이것이 이제 플러스 3가를 이제 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딱 중앙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로 다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이렇게 어, 정 이제 사각형으로 그 구조를 갖고 이 뭡니까 캘리포늄 요 삼가 이온 위에 이게 중앙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이렇게 물 분자들이 4개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 밑에,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이온이 지금 요 평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요 뒤에 있는 것들은요, 저 밑에 평면 밑으로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엔티 프리즘이다.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갖는다. 그죠? 프리즘이 아니고 엔티 프리즘 구조를 갖고 있다. 뭐 그런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냥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요. 판을 거듭할수록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이런 예 같은 거를 새로운 예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해리스가. 그래야지 이제 판이 바뀌는 그 실감이 나죠. 그죠? 또 엑셀 문제도 이제 계속 바꿉니다. 이전 거 이제 쓰지 않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전 판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 먼저 한번 그 아이오닉 스트렝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온 강도라는 것은 그죠? 이제 그런 이온 강도가 어떠한 염의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온 강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수용액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따지니까 한번 수용액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액에 어떤 솔트가 녹으면은 그 이온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잘 안 녹는 그 염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이온이 용액 중에 많이 형성이 됐다고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이제 예가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죠. 보십시오. 요게 이제 뭐냐? 철 삼가 이온. 철 삼가 이온은요. 약간 흐릿한 그 노란색을 띱니다. 요 사이오시아네이트 이온은요. 색깔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요 두 이온이 결합해서 이런 컴플렉스를 이룹니다. 그죠? 컴플렉스라는 것은 루이스 애시드와 루이스 베이스의 반응이죠. 이것은 뭡니까? 루이스 애시드예요, 베이스예요. 이것은 전자 쌍을 여기로부터 받기 때문에 받으니까 루이스 애시드고 요것은 리간드로서 루이스 베이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온이 결합해서 이런 이온이 되면은요 이것은 붉은색을 띄어서 눈으로 쉽게 구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죠, 그죠? 이것은 철 삼가 이온의 색깔이고 이것은 컴플렉스를 이룬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 정의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요 반응물을 농도를 이게 분모해 놓고 생성물의 농도를 분자해 놓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요 반응을 어디에서 이제 실험을 했느냐? KNO3라는 그런 용액에서 실험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 요것을 물에서 이제 요 반응을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KNO3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농도가 0에서부터 쭉 증가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요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KNO3는요, 여기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통 이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통 이온이 있으면은 표현상수 어떻게 되죠? 표현상수는 일정하죠. 그죠?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형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색깔이 바뀔 겁니다. 그럼 평형상수는요, 온도만 일정하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그것이 아니고 공통 이온이 없어요. 포타시움 이온도 여기 없고 또 나이트레이트 이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KNOC를 첨가했더니 공통 이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K 값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K 값은 항상 일정하다고 봤는데 희한하게도요. 음? 요 K 값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KNOC를 많이 첨가하면 할수록 이 K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그죠? 왜 그러느냐? 음? 그럼 이런 결과를 얻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이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라는 것이 실제로는 콘스탄트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미 이제 그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미 이제 찾은 거죠. 이제 그것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물에서 KNO3가 첨가되지 않았을 때 물에서 요 반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응이 이루어지니까 붉은색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KNO3를 집어 넣으니까 색깔이 노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KNO3가 첨가가 되면은 폐형 상태를 어디요? 생성물 쪽이 아니고 반응물 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색깔 변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란 우리가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애트모스피어가 뭐죠? 대기죠, 대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지구 표면에 있는데 우리는 다 대기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질소와 산소를 주성분화하는 그런 대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온이 말이죠. 어, 용액에 저 물속에 이제 형성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온이 있으면은 그 이온 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온 대기가 그 요 이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이온은 아닙니다. 다른 이온이에요. 다른 이온들이 이 주변에 둘러쌀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어떤 양이온이 물속에 있어요. 또 음이온이 있죠.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양이온 주변에는 어떤 전하를 띤 이온들이 쭉 둘러쌀 수가 있다. 그리고 음이온 주변에는 어때요? 또 양전하를 띤 어떤 이온들이 쭉 둘러쌀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 전하를 띤 그 이온들이 둘러쌀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잘 보시죠. 그러면은 요 주변에 둘러싸는 그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더 많이 더 단단하게 더 둘러싸겠죠. 그죠? 이온이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적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취급을 하겠느냐? 이온을.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온 강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요런
이렇게 이런 이온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가 형성이 되면은 요 두 개 원래의 양이온 플러스 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까? 약해집니까? 여기 만약에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거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서로 이제 만나서 어떤 그 페어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아이온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반면에 이온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여기 보세요. 양이온의 순수한 그 전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플러스하고 이건 델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가가 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0.한 뭐 5가 4가 0.3가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음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가가 아니고 주변에 양이온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6, 0.3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더 잘 녹는다 이겁니다.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요 반응 있잖아요. 요 반응. 그죠? 요 반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반응의 역반응이죠.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음? 세 개가 이온이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KNO3가 첨가가 되면은 어때요? 페릭 이온 주변에는 음이온들이 막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둘러싸서 실제로 페릭 이온이 플러스 3가가 아니고 이거보다 낮춥니다, 그죠? 사이나이트 이온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성물인 저 뭐니까 페릭 사이나이트 어, 사이오시아나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온의 플러스 2가도 낮출 겁니다. 그죠? 그럼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다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가 작용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결합해서 요 컴플렉스를 이루는 거니까 어때요? 이온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플러스 3가보다 낮아지고 마이너스 1가보다 낮아지니까 서로 두 개가 만나서 이것을 이룰 가능성이 어때요? 정류적 인력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반응물 쪽으로 가는 저 폐형 상수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죠? 음? 그죠?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것의 실제적인 에펙티브 차지를 낮추기 때문에 서로 결합해서 이런 컴플렉스를 이룰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그러니까 어때요? 평형이 왼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붉은색에서 이것은 없어지고 요 페릭 이온의 노란색이 더 우세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성적으로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역반응이니까 아까는 요 컴플렉스 이루는 거고 이것은 컴플렉스가 녹아서 이제 이온화가 돼서 이거 되는 거니까 그죠? 어때요? 오른쪽으로 더 잘 간다는 거예요.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가 존재하면은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페놀인데 그렇게 이제 비록 중성인 떠한 솔트가 첨가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온이 돼서 요 주변에 둘러싸기 때문에 요 각각의 좀 더 안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포타슘이 있으니까 이거는 솔리드인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요 각각이 안정화가 되는 거죠. 이온으로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럼 아이오닉 스트렝스는 뭐냐? 그러니까 이온이 많고 적고를 그냥 정성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정량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자. 이제 그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포타슘 하이드로젠 타탈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 보세요. 해리를 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녹습니다. 근데 이제 녹는 이 용해도 자체가 어때요?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Y축은
이제 용해도입니다. 요 물질의 용해도예요. X축은 여기에 뭘 첨가했냐면은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물질을. 마그네슘 설페이트, NaCl, 글루코스, 그리고 KCl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약 0.03 몰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용해도는 약 0.03 몰라다.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KCl을 첨가하면은 어때요? 용해도가 점점 줄어들죠.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용해도가 이거는 무슨 뭡니까?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의 영향보다는 포타슘이라는 이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 이온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문제 낼때 왜 KCl은 이렇게 첨가되면은 용해도가 줄어듭니까? 다른 것은 늘어나는데 그때 있던 여러분 대답을 공통 이온 효과다. 커먼 아이온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글루코스는 어떻죠? 글루코스는 이건 포도당 이것은 물에 잘 녹죠. 그렇지만 이건 전하를 띄지 않아요. 전하를 띄지 않으면은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가 형성이 안 되니까 용해도도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글루코스의 농도가 증가해도 용해도는 일정하죠. 그죠? 반면에 NaCl이나 마그네슘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왜냐? 요 각각의 이온들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그 뭡니까? NaCl보다는 마그네슘 설페이트가 효과가 더 크죠. 왜 그렇죠? NaCl은 플러스 이게 해리하면은 Na 플러스 1가와 클로라이드 마이너스 1가가 되지만은 같은 농도라도 마그네슘 설페이트가 해리하면은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가 되기 때문에 차지가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영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용해도를 더 증가시켜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성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온의 그것을 농도뿐만 아니고 각각 이온이 가지고 있는 그 전하량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어떻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이슈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